안녕하세요. 다산 신도시의 캡틴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매체에서 꾸준히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6월, 7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KB 시세와 함께 전해드릴 때도 거래량이 꾸준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한번 집계를 내서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고 쌓였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서울 7월 달에는요 8,755건 이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프 추이를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고 6, 7월 솟아있고 7월 달 가장 솟아있는데요. 문제는 8월 달에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7월 달까지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7월 달 엄청나게 솟았죠. 7월 달에 부쩍 솟았는데 8월 달 거래가 8월 거래는 아직 다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 7월만큼은 못 갈 것 같고요. 3, 4, 5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양주시로 좁혀봤습니다. 남양주시의 거래량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맥락은 같아요. 7월 달에 솟았고 8월 달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매물 추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서울부터 매물량이 늘었나 줄었나, 잘 팔리고 있나 누적되고 있나를 살펴보시는 건데요. 매물 보면은 자, 우리가 6월 7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8월 달에는 그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다, 줄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6, 7월 달에는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거래가 약간 줄면서 그게 소진되고 있지 않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살짝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뭐 여전히 하향 곡선이고요.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산 지역으로 와도요, 큰 흐름은 비슷하죠. 매물이 쭉 줄었다가 8월달 들어서 약간씩 다시 또 누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는 매번 브리핑 드릴 때마다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금 각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거나 한두 개 있거나 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요. 매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을 팔고 이 지역 내에서 전세로 가시겠다라고 할 경우에 물건이 없어서 못 가시거나 주전세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매매 매물은 약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월세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물건이 없다라는 매물 추이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가격은 어떤가요? 매물들은 약간 소진되고 있다가 8월달 들면서 약간 쌓이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거래 가격은 꺾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방향을 보시면은요, 여전히 우상향 방향입니다. 각도가 가파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프상에서는 우상향이고요. 요게 실제로 체감하기로는 요 그래프상 이 각도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매매와 전세 둘 다 아래로 꺾이진 않고 상승 추세에 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프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요겁니다. 다산 신도시로 좁혀와서 진건지구의 13개 단지 그리고 지금지구의 7개 단지 20개 단지로 좁혔을 때 매매 거래 건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진건지구입니다. 어제 날짜 9월 3일자까지 실거래가 등록된 내역들로 집계를 한 거고요. 6월 7월 늘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띄게 쭉 솟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많았습니다. 64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거래건이 기록이 되었는데 7월 달에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92건은요, 보시면 22년, 23년, 그리고 24년, 그 최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해에도 어떤 월에도 있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그런 높은 거래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8월에는 현재까지 44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요즘에 그렇게 한 달 꽉 채워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소수가 약간 거래량이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속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전 거래 정도 5월보다는 많고 한 6월보다는 약간 적거나 뭐 그 정도 상황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는 어떤가요? 지금 지구도 자, 진건지구는 6월 달에 올라가고 7월 달에 더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는 6월 달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만 7월 달에는 공통적으로 치솟아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8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거래를 기록하고 있고요. 요거는 공통적입니다. 7월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졌다라는 거요. 8월 들어서는 역시나 지금지구 또한 33건으로 7월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전월에 비하면 7월을 제외한 다른 월에 비하면 거래가 그다지 줄어든 모습은 아니고요. 그럼 합해서 한번 볼까요? 진건지구, 지금지구 20개 단지 합해서 봤을 때 둘 다 7월에 솟았기 때문에 합해도 여전히 7월에 높게 치솟아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70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2년부터 보실까요? 22년도에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두 지구를 합했을 때도 12건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10배가 훨씬 넘는 170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단지별로 한번 보실게요. 8월달 역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줄어들었다. 하지만 거래가 소강 상태는 전혀 아니다. 앞에 요 정도만큼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지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거래를 끌고 나가고 있는가 보시면은요, 진건지구에서는 독보적으로 이편한 세상 자이, 이편한 자이에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1건, 혼자만 70대의 거래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단지들 보시면은 여기 40건대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반도, 롯데, 이편한, 힐스테이트 등등 1000세대가 넘는 단지들 위주로 40건이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는 1000세대가 약간 안 되고 있지만요, 38건 선방을 하고 있죠. 많은 거래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편한 자이 역시 가장 세대수가 많기도 하고요. 거래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지구에서는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죠.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에서 단연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25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는 신한 2차, 반도 2차에서 50건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이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6월, 7월 쭉쭉 치고 나가던 거래가 8월 들어서 주춤주춤 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로 뭐 휴가철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큰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 관망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더해서 초강력 대출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스트레스 DSR을 갑자기 9월로 미루면서 대출받으란 얘긴가? 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대출들을 저리로 쏟아내면서 대출받아서 집 사세요 라는 신호를 여러 번 주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태도를 돌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대출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일으킬 때 나오는 그 이자 같은 경우는 대개 3% 초반까지 매우 낮게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입김이 불어오면서 가상금리를 마구마구 인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대출 금리가 3% 후반, 4%대로 마구마구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을 9월 달에 시행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갑자기 거기에서 가상금리를 더 강하게 그래서 강화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는 대출 한도가 좀 축소가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MCI, MCG, 옛날에 우리가 반공제라고 부르던 거, 그거를 안 할 수 있게끔 해주던 그 제도들 역시 중단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싼 이자로 조금밖에 못 받는다, 대출을.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40년, 50년 정도까지 대출 만기를 끌고 가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총 금액을 30년으로 나눠서 낸다. 5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던 거를 30년으로 나눠낸다 라고 하면 매월 불입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 또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높은 이자로 조금만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다가 이제 금지까지 나왔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한다. 아예 금지한다. 그리고 전세 대출 또한 받을 수 없게 금지한다라는 게 최근에 나왔고요. 또 조건부 전세 대출 또한 금지가 되고 있죠. 전세 세입자 돈으로 해서 기존에 주인이 갖고 있던 주담대를 뭐 상환하고 말소하고 또는 감액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만 점점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금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갑자기 초강력 대출 규제들이 불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직은 정확히 판가름하기가 좀 이른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9월달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거래량, 거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